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박사, 나정주 원장 모시고 도표로 보는, 그림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실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쌍문 스튜디오로 옮긴 후 첫 번째 출연이십니다. 아, 영광입니다. 그래요. 저 보면 오늘은 언론 보도 공정성 데이터로 확인했다. 이 정확히 공정성을 확인한 게 아니라 불공정성을 확인하셨겠지. 아, 예. 그렇죠. 예. 마치 누가 보면 언론 보도가 굉장히 공정하다는 그런 편견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언론 보도가 예. 공정한 것이 아니라 불공정하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예. 먼저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 자료는 이제 언론에 좀 나온 자료인데, 네네. 우리나라가 주요 38개국 중에 네. 언론 신뢰도가 가장 낮다. 아, 요거가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네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네. 이 현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네. 똑바로 언론이 비판하지 않고 하니까 네.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온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 이게 이제 출처는 네. 영국 옥스퍼드대 네. 부설 이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네네. 나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네. 세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세부 내용을 보면 네. 이제 이게 언론 매체별 네. 우리나라의 이제 신뢰도입니다. 네네. 언론 매체별로 보면 네. 그 1위가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게 JTBC. 그다음에 이야. 2위가 MBC, 와. 3위가 YTN, 4위가 KBS입니다.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요? 예. 지금 나온 게. 쉽게 얘기하면 이뭐 로이터도 못 믿겠다. 옥스퍼드, JTBC, MBC, YTN, KBS가 바로 흔한 얘기로 예.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언론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리고 조중동인 거는 거의 꼴찌입니다. 참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 네네. 이 신뢰도가 낮다는 그 내용만 가지고 네. 이제 어떤 우파, 네. 보수 이런 성향에 있는 분들이 네. 이 제대로 이거 현 정부의 잘못된 걸 비판하지 않아서 언론이 네.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네네. 2,000명을 이제 표본을 뽑아서 네. 거기에 설문한 결과를 이제 아까 거기 그 연구소에다, 옥스퍼드 부소에다 보낸 예, 겁니다. 로이터 연구소에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진흥재단이라는 게 이제 국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좀 뭐 저도 이사장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16년도부터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네네. 아마 이 좀 바이어스가 이쪽으로 표본들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조중동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신뢰를 못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꾸로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더 보시면은 네. 더 확실해집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플랫폼이 네. 무엇이냐라는 이제 설문조사인데, 네. 거기에 중앙에 있는 게 이제 한국입니다. 네네. 보면은 빨간 게 유튜브, 네, 유튜브. 그리고 이제 좌측에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그 다음에 오른쪽에 트위터,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왓츠앱 앱. 이건데 네. 우리나라는 네.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플랫폼이 네. 유튜브다라고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예. 설문을 해서 예. 그 결과를 갖다 옥스퍼드대 예. 부서에 보냈다. 예, 로이터 연구소에 그렇죠. 보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걸 볼 때 네. 종합을 하면 네.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낮은 원인이 네네. 유튜브하고 네. 조중동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결과를.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예.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예. 바로 유튜브하고 조중동 때문이다. 예. 현실하고 전혀 다른 전혀 전혀.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이 예. 세계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답니다. 네. 거짓말, 예. 진짜 거짓말, 그리고 통계. 딱 이거네요. 예. 네. 이제 설문조사를 아마 바이어스하게 한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실망을 했는데, 네. 좀 그래도 괜찮은 데이터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예.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예. 전국의 19세부터 69세까지 8,000명 샘플.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걸 보니까 요게 이제 여기 황태순 TV 애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좀 반영됩니다. 예, 이거 치지 마세요. 치면 이거 울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론 보도가 네. 공정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 네네. 그 비율을 보면 네네. 박근혜 정부 초기 이제 뭐 14년도에 보면은 예예. 60.8. 네. 그런데 이게 17년도 네. 탄핵 사태일 때 탄핵 끝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서 대선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보면은 탄핵되고 예. 대선이 있던 2017년. 예. 그때 이제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비율이 네, 64.6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네네. 그다가 19년도에 네. 더 증가했죠. 64.9%. 조국 사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은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옥스퍼드 대학에 보냈다는 거하고 예. 달리 예.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그렇죠.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응답 비율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체 비율이고. 예. 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학력별로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이제 빨간색이 중졸, 네. 그다음에 파란색이 초졸 이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네네. 중졸하고 초졸 이하에서 이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 비율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예전에는 보면 또 굉장히 낮았는데. 예. 그러네요. 마치 급상승하고 있군요. 급상승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대졸 이상 네. 여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네요. 뭐 예나 제나. 예. 그러니까 보라색이죠. 예. 예. 65% 언론에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요게 지난번에 저희가 네. 이 보수가 이 학력 그때 보신 것처럼 네네.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 성향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일치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인 분들은 이 정부 들어서 음. 이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비율이 확 증가한 겁니다. 그렇네요. 예. 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네. 이제 가구 소득별로 보면은 네네. 그 빨간색이 100에서 200만 원 미만. 좀 못 사는 사람들. 예, 파란색이 이제 100만 원 미만.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예, 이분들이 또 현 정부 들어서 이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게 확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시는 거 회색 보시면은 네. 600만 원 이상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었네요. 예. 진보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보수가 많고 네. 높을수록 진보가 많은.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예. 이 수치로 보면 이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 통합 실태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신뢰성이 좀 있는 게 네. 통계청에서 인구 주택 조사하는 샘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다 신뢰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직업별로 보겠습니다. 네. 직업별로 보니까 네. 농림업 네. 쪽에 하는 분들이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비율이 확 늘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직, 단순 노무직. 요 또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보수층입니다. 똑같네요. 그런데 화이트 칼라인 네. 전문직, 관리직은 오히려 하락을 했고, 똑같네. 뭐. 예, 사무직도 거의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예.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2,000명 샘플해 갖고 그렇죠. 하니까 예. JTBC, KBS, MBC가 예.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렇죠. 하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로 이제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뭐 예상되실 겁니다. 네네. 예, 그렇네요. 50대에서 확 증가했고, 네네. 60대에서 확 증가했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30대는 좀 하락을 했고, 네네. 뭐 40대도 증가 추세는 있습니다. 네. 예, 10대도 증가 추세가 있고. 예. 자, 그러면은 네. 왜 이렇게 네. 보수층에서 현 정부 들어서 네. 이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확 느끼고 있는 건지 네네. 그 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그 포털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네이버 다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이버 다음이 뭐 거의 전부라 봐야 예, 되겠죠. 예. 거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제휴 방식이 있습니다. 네. 뉴스 컨텐츠 제휴가 있고 네. 검색 제휴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컨텐츠 제휴는 우리가 이제 네이버 가면은 막 기사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컨텐츠 제휴입니다. 요즘 그거 안 하잖아요. 네이버. 다음은 하지. 근데 지금도 들어가야지. 한 단계 더 들어가야지. 아닙니다. 처음에 그 저기 뭐야 이 핸드폰 네네. 핸드폰의 경우는 그런데 네네. 그 이제 우리가 통상 밑에 보면 PC 버전이 있거든요. 네네. PC 버전 보면은 또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다음은 이제 계속 예전 방식으로 컨텐츠 방식으로 콘텐츠 하고 방식이죠. 있고 예, 예. 있는데
그러니까 그 콘텐츠 방식은 이제 실시간에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네네. 국민들이 그거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예. 그런데 검색제는 네. 거기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쳐야지 그 검색어를 쳐야지 검색어에 쳐갖고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 경우에는 클릭을 하면 네. 언론사 그 홈페이지로 갑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가입을 해야지 무슨 뭐 댓글도 달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귀찮아요. 귀찮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경우에는 기사가 많이 나와도 잘 못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뉴스 컨텐츠 제휴에 네네. 이게 이제 이쪽 이념적 성향이 약간 좌측인 언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뭐 언론사 중에 네네. 그게 이제 검색 제휴만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이 컨텐츠 제휴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넣어줘요. 그 블록 치고 못 들어갑니다. 그저 예. 네이버나 다음에 그 콘텐츠 제휴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계속 저 이념적 성향이 약간 외쪽으로 가 있는 기사들이 계속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입장에서는 아니 조국 사태 그다음에 추미애 사태 어떻게 저걸 옹호할 수 있나? 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구글의 경우에는 네. 이 방식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이 뉴스 콘텐츠 제휴는 우리가 인링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기사가 그 포털 내에서 기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으니까 네. 이제 댓글 막 달겠죠. 네. 근데 이제 검색 제휴는 우리가 아웃링크 방식이라 하는데 그거는 클릭을 하면 그 홈페이지 그 포털 홈페이지에 벗어나서 네네. 언론사 홈페이지로 가니까 그렇죠. 아웃링크 방식을 합니다. 예. 근데 구글은 네. 아웃링크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구글식으로 이걸 하면은 그런 이렇게 편향된 게 없겠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하고 다음에 특히 다음 같은 건 굉장히 심하죠. 네이버도 심하죠. 네이버는 예전에 심했는데 요즘은 그나마도 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핸드폰 버전 그렇게 되는데 집요하게 국회에서 보면은 그 방식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라 그럴 때 죽어도 안 갑니다. 왜? 그렇죠. 돈이 되니까 이놈들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미 포털인 다음이나 네이버와 언론사에 자기 편집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론이 조작되고 있고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잘 활용했던 사람이 누구게? 문재인, 예, 그렇죠. 문재인, 김경수, 예, 그렇죠. 드루킹, 예.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포털 다음의 경우에 네네. 이 뉴스 컨텐츠 제휴사를 오픈하고 검색체를 다 오픈합니다. 네네. 네이버는 이제 컨텐츠 제휴사는 오픈하는데 검색 제휴사는 이제 오픈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다음의 경우 네. 뉴스 컨텐츠 제휴사하고 네. 검색 제휴사 간에 댓글 수 그다음에 댓글 공감 수를 비교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컨텐츠 제휴사인 언론사 5개를 선정해서 네네. 그 기사를 2개씩 그 기사는 이제 1위부터 10위에는 탑에 들어가는 네네. 그 기사를 2개씩 골라서 해보니까 네. 댓글이 기사마다 평균적으로 704개 그 다음에 댓글 공감수가 6,893개 그런데 네. 검색 제휴만 될 경우 네. 5개 골라서 해보니까 네. 기사당 댓글 수가 14개 네. 그 다음에 댓글 공감수가 89개 음. 그래서 이 댓글 수의 차이 그 다음에 댓글 공감수 차이를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64배 정도가 제휴사일 경우에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이 네이버하고 다음으로 상징되고 있는 네. 사실상 또 다른 하나의 언론 기관에 대한 그리고 얘들은 보면 이거는 자기들은 포털은 우리는 저 언론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렇다고 언론사의 우리 언론사로서의 지켜야 될 책무는 안 지키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손을 봐서 아웃링크 방식, 구글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예를 드는 건데 항상 예를 보면은 이제 이 언론사가 기사를 만들면 그 네. 기사가 소비자한테 딱 가는 게 정상이고 소비자가 이제 컨텐츠를 고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중간에 포털이 딱 끼어갖고 그 이제 저 예를 드는 게 이제 거기에 이제 이 투명한 이제 뭐 용지나 이런 걸 갖다가 다 끼는데 네. 여기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하나는 투명, 하나는 시커멓게.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시커먼 건 못 보는 거죠. 그렇죠. 투명한 것만 보다 보니까 네. 이념적으로 편향이 되고 불공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이버나 다음, 아니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 윤영찬 의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 네. 다음은 뭐 네이버보다 더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고 네, 예. 하나는 좌파의 놀이터라고 하죠. 근데 참고로 저는 근데 다 없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근데 우리 저 보면 데이터로 확인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 그러니까 저 옥스퍼드 대학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 따르면은 38개국 중에 대한민국이 언론 신뢰도가 제일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예. 바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조중동이 가장 불공정하고 JTBC, MBC, KBS가 공정한 보도를 한다는 그런 자료, 예. 그런 자료에 기반하다 보니까 언론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 꼭 보면 포털에 의한 이와 같은 그 매출도 조단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일종의 괴벨스리즘이라고 그래요. 네. 괴벨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예. 히틀러의 괴벨스 같이 우리 국민들을 갖다 현혹하고 세뇌하는 그 도구로 쓰인다. 그리고 그런 포털 가운데 바로 김경수, 드루킹,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기생충 마냥 암약하고 있다.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